현재 이 시점 우리는 미국이 이 세상 넘버1 지존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학창시절 역사책을 학습한 기억을 살펴보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은 엘리자베스 1세로 그녀는 짐은 국가와 결혼하였다라는 소리를 날리며 실은 외교 실익을 추구하여 실제로 강한 대영 제국을 만들었으며 세계의 패권을 거머쥐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국이 남들보다 빨리 산업혁명을 일으켜 그 시대 제1의 국가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산업혁명을 가능케 한 축적된 자본, 시드머니를 거국적인 해적 행위로 축적한 것입니다.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가 대항해 시대에 식민지를 개척하고 있을 때 영국은 발만 둥둥 구르고 있었는데 자고로 남의 나라를 약탈하고 점령하려면 돈과 힘이 있어야 합니다. 섬나라인 영국은 항해술은 있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섬나라답게 우수한 조직력을 갖춘 선당과 뛰어난 항해술이 있네요. 이를 무기로 삼은 영국은 국가 차원에서 해적지를 종용하여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수송선을 잇따라 습격하여 재화와 보물, 귀중한 상품들을 강탈합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이를 국가산업으로 마음에 담고 왕실이 건조한 배를 해적들에게 선사하며 출격을 외칩니다. 이 많은 해적들 중에 킹왕짱은 해적 드레이크였는데 그는 원래 평범한 해적이었으나 엘리자베스 여왕 1세의 눈에 들게 되면서 국가 프로젝트 성격을 띤 해적 행위에 나섰습니다. 그 공적을 인정받아 훗날 영국 해군에 복무하게 되었고 해군 제독 자리에까지 올라 인생 역전을 시전합니다. 그가 한 번의 해적 행위를 취해 영국에 안겨준 돈은 60만 파운드. 엘리자베스 1세는 그 절반인 30만 파운드 수입을 받습니다. 당시 영국의 총 국가 예산이 대략 20만 파운드였으니 한 해 국가 예산의 1.5배에 달하는 수입을 쟁취, 약탈한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이렇게 얻은 수익으로 모든 국가 채무를 변제하고 남는 돈으로는 지중해 무역에 투자했습니다. 이런 짭짤한 돈을 바탕으로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격파하고 이후 스페인과 포르투갈, 네덜란드가 경영하던 식민지를 강제로 등기 이전 및 취득합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7대양을 지배한 대영 제국은 이렇게 탄생되었습니다. 영국은 국가의 경제 시스템에 관해서는 다른 국가들보다 더 빨리 근대적이고 합리적인 조세제도와 은행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중세에서도 상당히 이른 시기에 국왕이 임의로 조세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마그나 카르타를 제정하였는데 이러한 제도는 상당히 선진적인 사건입니다. 중세에서 근대에 걸친 유럽 국가들은 국왕의 임의 과세와 과도한 낭비 때문에 국력이 피폐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영국은 근대적인 은행을 일찌감치 설립하여 국가 재정 및 금융을 안정시켰습니다. 1693년 국채에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는 세계 최초 국채라 간주됩니다. 이때까지 국왕이 빚을 지는 일은 많았어도 국채라는 정식 금융체를 발행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잉글랜드 은행이 설립되고 차입 창구를 단일화함으로써 정부는 3%의 낮은 이자로 거액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강력한 머니펀드는 군사력 강화로 이어졌고 광대한 식민지에서 원료를 가져오고 근대화한 공장에서 공업제품을 대량 생산하고 그것을 전 세계에 팔아치우는 것, 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번영을 구가했으며 19세기에는 세계 초강대국 지위에 올랐습니다. 영국은 상거래 시 자국이 불리해지면 종종 군사력을 이용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1840년의 아편 전쟁은 영국이 중국에서 차를 대량으로 수입하면서 은 유출을 멈출 수 없게 되자 중국에 아편을 비밀리에 판매하여 온 국민을 아편에 중독시킵니다. 청나라 정부가 이 아편을 몰수하면서 전쟁으로 발발하게 되는데 영국은 군사력을 앞세워 중국 청나라 정부를 강제로 굴복시킵니다. 아편 밀매를 묵인하도록 강제했고 홍콩을 할량받고 상하이에서 권익을 챙겼습니다. 영국이 세계 공장이었던 기간은 짧습니다. 특히 공업 생산 면에서는 19세기 후반에는 미국에 뒤처졌고 20세기 초에는 독일에 밀렸습니다.
영국은 근본 위제를 채택했고 1821년 전 세계를 상대로 파운드와 금의 자유로운 태환, 즉 교환을 보증했습니다. 금이나 은과 같은 귀금속을 국가 통화 기준으로 삼는 일은 고대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일반적인 통화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근본 위제를 채택함으로써 전 세계 각국이 영국을 따라서 선택을 했으며 국제 경제에서 표준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무렵부터 영국 파운드가 국제무역에서의 기축 통화로 사용되는데, 기축 통화란 국제무역에서 쓰이는 공용된 범용 통화를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영국이 관여되지 않는 거래에서도 영국의 파운드가 쓰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영국은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이었고 전 세계 금의 상당량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화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영국은 전 세계에서 거두어들인 돈을 다른 국가의 국채를 인수하고 판매하는 데 사용하였는데, 특히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미국의 철도는 대부분 영국의 투자를 통해 건설되었고, 미국이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주를 사들일 때 영국의 베어링 은행이 미국의 국채를 인수하였습니다. 영국은 미국뿐 아니라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 투자하였고, 러일 전쟁 당시 일본이 전비를 조달할 때도 런던의 금융시장을 이용하였습니다. 이 시기 영국은 외환, 투자, 보험 등을 포함하는 세계의 금융을 단독으로 도맡게 되었고,